이번 시간에는 기계 가공의 다섯 번째 시간, 드릴링 가공과 보링 가공, 기타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링 가공입니다. 드릴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멍을 뚫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드릴을 보통 영광을 이제 할 때는 보통 드릴 각이 118도 각을 지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 작업이 드릴링 가공이고요. 그리고 이 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드릴링 가공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데서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듬질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매끈한 면으로 다듬질을 하는 작업. 보링 같은 것이 이제 그 넓히면서 다듬질을 하는 거죠. 태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나사를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그 암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이제 나사산을 내는 것이니까요. 태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수나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외경에 나사산이 지어져 있으니까 이 태핑을 가지고 그 구멍이 나져 있는 곳에 그 태핑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암나사가 가공이 되는 거죠. 이 태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멍의 지름을 이제 산정을 할 때 구멍 지름은 그 외경에서 그 피치 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M10 곱하기 1.5라고 하면 이 1.5가 피치 값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멍 지름은 이 10으로 하지 않고 그 외경에서 그러니까 10에서 1.5 피치 값을 뺀 이제 8.5로 구멍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태핑을 낼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이 완전 10이라고 하면 10으로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태핑이 들어가도 이제 헐겁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피치 값을 뺀 8.5로 구멍을 내고 나서 태핑으로 이렇게 나사산을 내주는 겁니다. 보링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리밍은 다듬질, 보링은 넓히면서 다듬질을 하는 거고요. 스포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트 또는 그 캡 스크류의 머리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머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직각 방향으로 줄을 평면으로 깎는 그 작업이 되겠고요. 카운터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머리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통형을 크게 깎아내는 거죠. 스포페이싱 같은 경우는 나사 그 구멍의 윗부분에 그 원통형으로 크게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그냥 살짝 평면으로 깎는 반면에 카운터 보링은 이렇게 많이 그 나사 들어갈 자리를 다 머리가 들어갈 자리를 다 파내는 것이 카운터 보링이 되겠습니다. 카운터 싱킹 같은 경우는 이제 접시머리 나사를 사용할 그 구멍에다가 나사 머리를 그 들어갈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원추형으로 만드는 거죠. 보링은 이렇게 직각으로, 그 다음에 싱킹은 이렇게 원추형으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 그 작업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리밍과 보링 차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카운터 보링과 싱킹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릴링 머신의 종류로는 탁상 드릴링 머신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지름이 13mm 이하의 작고 깊이가 얕은 구멍 가공에 적합한 소형 드릴링 머신입니다. 그리고 직립 드릴링 머신은요, 비교적 큰 공작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머신이고, 다축이라는 것은 이제 다축 드릴링 머신, 그 여러 개의 구멍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 되겠습니다.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디얼이라고 하는 게 축과 직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얼 하중이라는 뜻은 이제 축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그 작용하는 하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은 축과 그 수직이죠. 수직 기둥을 중심으로 암을 회전시킬 수 있고요. 회전시킬 수 있고 주축해드는 암을 따라서 수평을 이동시킬 수 있어서 공작물이 매우 크고 구멍 간의 거리가 상당히 큰 것도 공작물을 이동시키지 않고 가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드릴링 머신을 알아봤고요. 이 드릴 작업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링 머신의 종류입니다. 그 보링 머신의 종류에는 보통 보링 머신이 있고요. 보통 보링 머신에 이렇게 테이블형, 플래너형, 플로우형, 이동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직 보링 머신, 정밀 보링 머신, 지그 보링 머신, 코어 보링 머신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정밀 보링 머신 같은 경우는 고속 회전할 때 이제 필요한 정밀한 이송 기구를 갖춤으로써 이제 고속 회전에도 이제 굉장히 잘 작업이 되는 보링 머신이 되겠고요. 지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정밀도 요구를 하려면 그 지그로
지그라는 것이 뭔가 고정시킨다는 뜻이니까요. 굉장히 지그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광물에 보링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조에서도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코어라는 것은 그 속이 빈 공간에 있는 그런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형 안에 설치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빈 공간에 이 틀 같은 거를 놓는 거죠. 가공할 구멍이 매우 클 때 사용하는 보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그 코어를 이렇게 그 빈 공간에 이제 틀 같은 거를 이제 코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그 구멍 이제 큰 구멍을 넓히는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코어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각종 가공물이나 지그, 그 정밀기계 구멍 가공 등에 사용되는 보링 머신, 이것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를 하려면 이렇게 공작물 잘 그 고정시킬 수 있는, 위치시킬 수 있는 지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그 보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코어 보링 머신은 굉장히 큰 구멍일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수직 보링 머신은 스핀들이 수직으로 이루어진 머신입니다. 보통 보링 머신은 수평 보링 머신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 머신 크기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보링 머신의 크기로는요, 우선 주축의 지름, 테이블의 크기, 주축의 이송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링의 회전 속도는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념 잡기 문제 풀 때 그 여기 핵심 키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링 머신 크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장에다가 그 배치를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드릴링의 그 작업, 그림 때문에 좀 이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개념 잡기는 이제 이거 읽어본 다음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릴 작업 시에 안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드릴의 마모나 균열이 있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교체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드릴 작업 시에 작은 공작물 손을 잡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구멍 뚫기나 끝날 부르면 이송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맞죠? 그 드릴을 뽑을 때는 해머로 두들겨서 뺀다. 이렇게 두들겨서 빼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 드릴 작업 시 안전 작업에 대한 설명, 드릴링 머신의 크기에 대한 내용과 그 드릴링 머신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오른쪽 핵심 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드릴링 머신 크기 이런 것들도 뭐 뚫을 수 있는 구멍의 최대 지름, 그리고 컬럼 표면으로부터 주축의 중심까지의 최대 거리, 스핀들 끝과 베이스 윗면 사이의 최대 거리, 베이스 작업 면적, 이런 것들이 드릴링 머신의 크기로 판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잘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머신 크기 같은 경우는요, 그 선반 크기나 밀링, 그 밀링의 크기를 나타내는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 선반 밀링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요. 드릴링 머신은 잘 안 나옵니다. 보링도 좀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